예, 일단 협상 관련 사항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24시간 100일 6개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대중들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협상 상대방이 러시아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일단은 초기에는 트럼프는 정보 실패를 겪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바이든 정보 부서가 생산한 정보가 거짓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걸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걸 저는 이제 정보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도 중요하죠. 미국의 DNI 국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이거는 이제 국회 정보 부서의 정보를 다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이제 안보 보좌관한테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거르는데 정보 기관들이 CIA도 있고 DIA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생기죠.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게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북한군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CIA 국장은 트럼프 취임하고 3일 만에 취임을 했고요. DNI 국장은 엊그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CIA 국장이 한 3주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꽤 정보를 그 사이에 세탁을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DIA나 이런 데는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군 조직이라서 DNI 국장이 취임해야 그걸 정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완전한 것은 DNI 국장이 취임해서 한 3, 4주 지나면은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이미 CIA가 어느 정도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정보가 상당히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정보 실패가 있었고 그래서 뭐 종전 시기를 자꾸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겹쳤고 아까 이야기한 대내 선전용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모든 것을 러시아가 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가 되게 궁금했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그래도 협상의 기술이 있다는 것이 협상을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협상에 실제로 들어가면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실익을 가지고 명분은 미국이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장에서 지고 있으니까 협상 안 하면 나 전쟁 끝까지 하게 되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면 너도 힘들다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적당히 하고 빠지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승리했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과거의 잘못으로 이렇게 뒤덮고 나가야 출발이 좋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상의 출발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푸틴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협상했던 내용을 자기 이제 SNS 트루스 소셜에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옮기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서 포인트가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빨리 설명을 하면 장시간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긴장한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 달러의 힘 등 기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말은 뭔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다룰 포괄적인 아젠다를 다 다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요구한 것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역사와 제2차 세계대전에 같이 싸운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때부터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나빴던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소련하고 관계가 나빴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점과 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시시콜콜을 잘못한 거 빼고 미래를 지향하자. 그래서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했고 그게 지향점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러우전의 살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반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가져온 거죠. 이걸 출발점으로 어필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가진 무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먼저 이거 선점을 해버렸죠. 푸틴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면 이야기를 못 할 건데 이걸 자기가 먼저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기로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영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식을 이야기했거든요. 상식은 자기가 선거할 때 계속 캐치플레이즈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 서로 억지를 부리지 않겠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젤렌스키에 통보하겠다. 이 말은 뭔가니까 젤렌스키 너는 빠져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과 러시아가 대부분 하고 나머지는 다 통보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끼어들면은
이 협상이 오래 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협상팀에 대해서 국무장관, CIA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스티브 이트코프 특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협상에 빠진 사람은 키스 켈로그거든요. 키스 켈로그가 지난 11월 당선 이후부터 계속 나가 언론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 사람 빠져야 협상이 빨리 된다고 선언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빠졌습니다. 저 말은 뭔가 그러니까 저 사람 빼야지 협상이 빨라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협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 이제 감사 인사를 했는데 두 가지 지금 이 협상을 위해서 푸틴이 노력과 신경을 써줬다 이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마크 포겔을 석방해 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여기에서 토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굉장히 좋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냈고 그 마크 포겔은 러시아에 수감되어 있는 교사인데 마약 소지 때문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CIA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 사람을 석방해 줬기 때문에 미국인들한테는 트럼프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보인다. 뭔가 푸틴한테 통한다. 이걸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푸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 사이에 푸틴을 악마화했거든요. 푸틴이 독재자 푸틴이 야욕을 위해서 뭐 옛날에 뭐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영토를 점령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와 전혀 다르게 이미지를 묘사해버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팀을 잘 정리한 거고 제일 먼저 키스 켈로그를 뺀 것이고요. 불필요한 거 자르고 핵심만 정리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협상 결과를 통보받는 입장이 됐어요. 지금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지난 12일 날 있었던 우크라이나 안보그룹 우리나라도 거기에 옵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보그룹 50개국에 있는데 그 안보그룹의 의장을 영국이 처음 맡았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이 하다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가 해라. 갑자기 발 뺀 거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큰 민엔 안보회의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진행되면 4일 동안 하는데 이게 회의 형식을 갖추지만 여기 가서 그 협상팀 국무장관 뭐 보좌관이 아까 얘기했던 협상팀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JD 벤스가 가서 이제 그거를 주도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설득이고 이렇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미국 정책을 따라간다. 찍소리 하지 마라. 이거를 좀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회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흐름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나중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